박원순 새정치민주연합 서울시장 후보가 오늘 라디오에 출연해 농약 급식과 관련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내용부터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감사원의 전문에는 각주에 그런 표현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 서울시에 정식으로 통보한 처분 요구서에는 해당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다만 그렇게 초과한 잔류농약 기준치 초과한 2건의 사례가 있다는 게 각주에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저희가 해석하기로는 감사원 스스로 서울시에 별도로 알릴 필요도 없고 처분을 요구할 필요도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정몽중 새누리당 후보의 사과 요구에 대해서는 감사원에서 조사를 해서 저희들에게 통보한 것이 그게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내용에 대해서 일체 그런 것이 없는데 뭘 어떻게 사과하는 겁니까?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박 후보의 말씀은 농약급식에 대해 서울시는 통보받지 못했다, 사과할 필요가 없다, 이 두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어제 캠프 대변인이 농약급식을 인정하더니 또 이상한 논리로 발뺌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짚어드리겠습니다. 첫째, 농약급식에 대해 통보받지 못했다는 부분은 또 거짓말입니다. 이와 관련한 문건은 감사원의 243쪽짜리 감사 결과 처분 요구서 하나 있고, 또 감사원이 서울시에 별도로 통보한 처분 요구서 등 2가지가 있습니다. 농약급식을 통보받지 못했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거짓말인 것을 입증해 드리겠습니다. 물론 박 후보가 오늘 라디오에서 말씀하셨듯이 잔류농약 기준치를 초과한 2건의 사례가 있다는 내용을, 그런 각주는 243쪽짜리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27쪽에 적혀는 있습니다. 진성준 캠프 대변인이 어제 오후 긴급 브리핑을 통해서 미미한 수준이었기 때문에 감사원도 처분 요구서 등에 본문에 명시하지 않고 각주로 처리하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243쪽짜리 감사 결과 처분 요구서에 있는 농약 급식 부분은 감사원이 서울시에 통보한 처분 요구서에도 분명히 들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농약 급식에 대해서 서울시가 통보받지 못했다는 이 부분은 거짓말인 것입니다. 243쪽짜리 처분 요구서를 보면 37쪽에서 39쪽까지 이런 제목으로 나옵니다. 잔류농약 검출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사후 관리 부적정,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이 대목은 두 번째 페이지에 소개를 해드리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2012년 11월 16일 및 같은 해 8월 12일 위시에서, 서울시를 말하는 것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인증을 받은 생산자인 누구누구누구와 누구누구가 서울특별시 농수산식품공사 친환경유통센터에 납품한 농산물에 대한 잔류농약 정밀 검사를 서울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여 실시한 결과 표 24와 같이 친환경 농산물 인정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잔류농약이 검출되었는데도 위시는 위 사실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통보하지 않아 위 위명에 대해 친환경 인증이 취소되지 않았다. 그래서 다른 내용이 쭉 나옵니다. 그러면서 한편 2012년 12월 28일 및 같은 해 11월 27일 다른 친환경 인증기관에 친환경 농산물 인증을 새로 신청하거나 인증기간 연장을 신청하면서 자신이 생산한 유기농산물에서 잔류농약이 검출된 사실을 숨기고 최근 1년간 유기합성농약 등을 사용한 사실이 없는 것처럼 사실과 다른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여 친환경 농산물 인증서를 다시 발급받았다. 그 결과 위 누구누구 등 2명의 생산자는 표 25와 같이 친환경 농산물 인증 취소가
제대로 이루어졌더라면 친환경 농산물로 인정받을 수 없는 애호박 등 5개 품목의 농산물 31,174kg을 2012년 12월 28일부터 2014년 9월 3일까지 경기 누구누구 공동사업법인을 통해 경기도 관내 학교에 친환경 농산물인 것처럼 납품하면서 33,397,000원의 부당 이득을 얻었다. 그러면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경기도지사, 서울특별시장에게 각각 조치할 사정을 내렸습니다. 이 대목에서 3번 서울특별시장에 대해서는 친환경 농산물에서 잔류농약이 검출되었는데도 친환경 농산물 인증관리기관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통보하지 않은 일이 없도록 부적합 농산물에 대한 사후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지난번에 세민년 박 후보의 대변인이 이런 자료를 낸 적이 있습니다. 감사처분 요구서 243쪽짜리 페이지에 32페이지부터 36페이지까지를 내고 그 다음에 49페이지에서 50페이지까지 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바로 37페이지 다음에 37페이지 바로 다음에부터 36페이지 다음부터 37페이지 이런 내용이 바로 있습니다. 이 부분만 빼고 기자들에게 배포해드린 것이죠.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은 243쪽짜리 처분 요구서 가운데 일부를 발췌해서 기자들한테 배포한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도 조금 전 말씀드렸다시피 잔류농약 검출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사후관리 부적정이라는 제목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모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를 수가 없다는 그런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립니다. 그리고 둘째, 박 후보는 어제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어찌됐든 아이들의 급식에 이런 농약, 어떤 잔류가 있는 농약이 만약에 들어가 있다면 이건 정말 중대한 문제가 아닙니까?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통보가 있느냐 없었느냐의 논란을 차치하고서라도 지금 분명한 사실은 박 후보께서 말씀하신 중대한 사실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아이들의 식탁에 농약이 묻은 반찬이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박 후보 캠프 대변인 한 분은 이처럼 명백한 사실을 침소봉대 거의 과정에서 시민을 불안하게 만든다고 하고 또 다른 대변인은 근거 없는 네거티브라고 뒤집어 씌우고 있습니다. 더욱이 농약이 들어있으면 중대한 문제라고 하던 박 후보는 그 중대한 문제가 발생했는데도 뭘 사과하라는 것이라면 오리발만 내밀고 있습니다. 아이들 식탁에 농약 묻은 반찬이 올라간 중대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적반하장으로 덮을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오리발로 버틸 수 있는 일도 아닙니다. 거짓이 거짓을 낳고 있습니다. 이쯤에서 멈출 때입니다. 사죄와 반성, 책임지는 용단이 거짓의 악순환을 끊는 길입니다.